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 가기는 더 네.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소셜미디어 5년치를 내야 되고 무비자 입국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 10년치 내야 된다. 이걸 언제 다 검토하고 언제 그 허가를 내줄까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예 그냥 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10일 날 관보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타라고 해서 그 전자 여행 허가서, 그러니까 단기간 갈 때는 미국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거기에 가입돼 있는 40개 나라인데요. 여기 뭐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치 SNS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썼었던 이메일 주소, 네.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이름, 생년월일, 예. 거주지, 출생지 뿐만 아니라 지문 홍채 같은 생체 인식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스타 신청할 때 수수료 $40 내고 나서 이메일 주소는 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전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예. 보통 미국 관광 갈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단기간으로 출장 가는 분들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눈으로 SNS만 하는 분들은 SNS 뭐 5년 동안 해봤자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거의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미국 갈 때는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스타 심사하는데 요즘에 최근에도 뭐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자세하게 왜 거부됐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예.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요.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6월 달부터는 유학생에 대해서 SNS에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뭐 미국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테러를 막겠다. 그러니까 좀 미국의 위협적인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를 대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반미 성향, 혹시라도 미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라고 미리 막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17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스타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걸 다 들여다본다면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혹시 내가 뭐 잘못 썼나? 예. 내가 어디다가 잘못 뭐 좋아요 눌렀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비판하거나 검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횟수도 줄 것이고 미국의 글로벌 평판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이른바 핵심 5개국으로 불리는 강대국 연합체 창설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름이 코어5, C5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뭐 G7을 대체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억양을 잘해야겠네요. C5. 네, 그 발음 때문에 예. C5가 될 것 좀 같은데요. 띄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 얘기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국방정보 매체인 디펜스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달에 왜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 비공개로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국가,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렇게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가 중심이 돼서 예. C5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백악관 측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 말고는 비공개 버전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원래 G7에서 강대국들 7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물론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라는 공통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말고 진짜 강한 나라 5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국제 문제를 좀 다뤄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정치정보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전통적인 적대국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뭐 외신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요, 뭐 이념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네. 중국하고도 사실 그 전까지는 무역 전쟁 때문에 대립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NSS 마찬가지고요. 이 중국을 경제적인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좀 달라졌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서방국을 위협하는 적국이라고 말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C5를 통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까지 포함되는 어떤 핵심적인 나라들을 모아서 좀 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요 에너지 분야도 협력할 수 있고 히토류도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트럼프가 북극 개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극 개발할 때 러시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충분히 협력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스트롱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이루어지려면 임기 안에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정권이 바뀌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안 맺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멕시코 측에서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FTA 맺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안이 10일 날 통과가 됐고요. 상원은 이미 통과가 됐고 10일 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바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관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대상국에 우리나라 포함이 돼 있고요.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 뭐 철강, 플라스틱, 섬유, 가전 등 1,463개 품목이 포함이 되고 35% 정도 안팎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멕시코가 중국의 완성차 제품, 자동차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유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을 의식해서 멕시코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 통해서 우회 수출된다라면서 불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멕시코가 대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높이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판을 끌고 나가고 싶어서 미리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높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meg시코와 함께 1993년부터 교역하면서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번에 특히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예외 조항이 있어서 멕시코 경제부가 필요할 경우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 예. 예.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납포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 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납포한 선박이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해적과 같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남미 지역에 대한 어떤 공격 계속해서 지금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유조선까지 납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0일 날 벌어진 일이고요.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장면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헬기 2대가 동원이 됐고요. 예. 미 해병대원들이 동원되면서 직접적으로 배에 내려가서 선박을 장악한 장면이 공개가 된 건데 펜본디 미 법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이란 석유 제품을 이동하는데 이 선박들이 동원이 됐고 그래서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압류 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 큰 선박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이건 노골적인 강도 행동이고 이거는 해적 행동이랑 마찬가지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말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압박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다고 정했습니다. 예. 이민 문제도 마약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베네수엘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져가려고 결국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라면서 예.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수괴다라고 말하면서 예. 압박수를 높이고 있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요, 납포 작전에 항공모함 젤더포담이 동원이 됐고 앞에 보셨던 헬기 2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안경비대원 10명 그리고 해병대 10명이 직접 투입이 됐고 그 유조선 이름은 스키퍼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인 가지고 있는 그 원유를 운반하던 것이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쿠바 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로 가던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예. 네,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중간에 원유 수출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국제사회에 원유를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원유를 팔게 됐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결국은 납치하면서 중국에게도 굉장히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좀 타격을 입을 건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한편의 영화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지금 그 시상식에 참석을 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잡아간다고. 그래서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튼 온갖 변장을 하면서 다른 거 이동해서 가려고 했어요. 거기 못 갔어요. 네. 이런 것도 설명 잘해 주시잖아요. 네. 예. 기가 막히게 이제 영화 보듯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현지 시각 10일 날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래는 노벨위원회 측에서 마차도와 직접 통화를 했다. 그래서 마차도가 온다. 대신에 어떻게 언제 올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근데 시상식이 막상 진행이 됐는데 마차도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딸인 아나가 대신해서 수상 소감을 읽어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사진이 걸리면서 시상식이 끝이 났고요. 중간에 외신에서 마차도가 결국 오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 반전이 있었어요. 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이 있었는데요. 8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카라카스에 있었던 것을 확인이 됐고요. 거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작은 어촌 마을로 이동해서 목선을 타고 카리브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베네수엘라가 지역은 아니고 네덜란드령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예. 거기까지 작은 배를 타고 진짜 우여곡절 이동하는데 예. 이 지상에서 이동할 때는 차로 이동했거든요. 네. 근데 검문소가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변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다 이제 통과해서 결국 마을에 도착해서 목선을 타고 소위 말해 통통배죠. 예. 그걸 타고 이동을 해서 섬에 도착했고 네. 거기서 베네수엘라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그 조력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제공해주는 항공기를 타고 네. 결국 유럽까지 넘어가게 돼서 노르웨이에 도착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시상식엔 도착하지 못했지만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야. 마차도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미국도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주변에서 선박 공격하는 그렇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작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미리 미국 쪽에 알려줬고 그래서 미국이 선박에 지나가는 동안은 작전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심지어 F-15 전투기가 주변 지역을 이제 머물면서 선박이 잘 지나가도록 끝까지 지켜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마차도가 무사히 들어갔는데 당연히 미국 백악관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마차도가 도착을 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 베네수엘라 선박이 유조선이 납포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침략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차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좌파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조직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테러 조직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마약 조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따지자면 결국은 베네수엘라 이미 침범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침범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이것도 그러네요. 비밀리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부터 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예. 어쨌든 본인은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상황은 되게 위험한데 네, 설명은 진짜 재밌게 잘해 주시네요. 진짜 영화처럼 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 막상 도착한 마차도 얼굴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편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나 봐요. 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된 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까지 취소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 하다가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더 위험한 사고가 벌어지니까 그쵸. 자전거 운전하다가 음주로 걸리게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술을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적발된 사람이 무려 900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징역 3년 그리고 벌금은 최대 우리 돈으로 472만 원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음주 측정 기준도 까다롭게 좀 올라가게 됐는데요. 네. 0.15mg이 넘어가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엄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거나 잘 못 가면은 처벌했으나 이제는 정확하게 기준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실제로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일본 전역에서 무려 4,500명 이상이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네. 적발이 됐었고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자전거로 이동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더 위험한 요소가 됐고 자전거 관련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요. 7만 2천 건 정도가 2013년에 자전거 사고였는데요. 일본 전체 그 교통사고 중에서 20%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는 자전거 때문에 다친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 달부터 좀 규정이 더 엄격하게 강화되는데요. 예. 우산 들고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뒤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사용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교통신호 무시하거나 야간에 전조등 없이 자전거 타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차에 준해서 단속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로봇계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실 텐데 네. 개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왠지 아시겠죠? 개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저거 봐, 너무 사람 같아요. 네, 아트바젤 2025라는 그 현대미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클 윙켈만, 이제 여기서 예명은 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무대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예. 저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예. 로봇계. 근데 저기에 얼굴을 보시면 네. 아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앤디 워홀, 파블로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개 머리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표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 예. 저기서 만약에 표정까지 움직였으면 정말 조금 무섭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너무 리얼해요. 저 네. 김정은인가요? 맞아요. 예. 그리고- 머리를 뭐 안 발랐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김정은의 모습이고요. 지금 바닥에 사진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 저 로봇계 가슴 부분에 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무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시장을 찍고 사진을 예. 찍고 그 사진을 출력을 해주는 건데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출력을 해주는 건데 공교롭게도 저 사진이 나오는 위치가 그 어디예요? 개들이 배변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출력될 때도 그 개들이 배변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약간 낮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사진이 출력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재밌네요. 재밌지만 이제 저 사람이 저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미로만 볼 게 아니군요. 네, 예. 저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사실 AI 시대를 선도하는 IT 기업 CEO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예.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앞으로 로봇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피카소와 앤디 월 얼굴이 등장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피카소의 그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림과 전혀 다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준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소개시킨 사람이고 앤디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미술을 팝 아트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몇몇 안 되죠. 저기 등장한 사람이 몇몇 안 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 저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 재밌게만 봤네요. 네. 아유. 그래서 아유.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 가격이 저뭐 파는 거예요? 판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당 2대가 판매가 되는데요. 예.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원인데 완판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인기도 집에 저런 로봇이 돌아다닌다?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네, 밤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